재경홀리스 재무회계 310페이지 객관식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자본 및 자본금에 대한 일반론적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은 주주의 지분은 법정 자본과 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죠? 맞는 얘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주주의 지분은 조달의 원천에 따라서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구분된다. 같은 얘기죠 결국. 그죠? 다음 3번 자본금 계정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말한다. 그래서 자본금을 다른 말로 법정자본금이라 그러시죠. 4번 회계 등식에 따라 자본과 부채합은 자산과 일치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 그죠? 또한 자본과 부채는 자산에 대해서 청구권으로서 동등한 아니죠. 부채는 돈을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되는데 자본이라는 건 회사가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갚을 권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되셨어요? 그래서 X. 답안에 가는 거 4번.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 결산일이 12월 31일인 3일은 주주총회를 통해 100주에 대해서 배당을 결의했대요. 자, 100주에 배당을 결의할 것을 결의했대요. 자, 그래서 실제 주식의 분배는 4월 1일에 실시를 했대요. 되셨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액면 금액은 5,000원이고 발행시가가 10,000원이래요. 3월 15일이네요. 이게 아니네요. 그죠? 3월 15일. 그러면은 배당을 이제 결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었던 이익잉여금이 사용되게 되겠죠?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결국 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회사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회사의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회사가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을 이제 서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 결산이 되시게 되면 손익계산상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고 그러고 우리 회사는 이제 법인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 당기순이익을 맘대로 사용을 못하고 가만히 냅뒀다가 나중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치 회사라고 봤을 때는 순이익이 결산이 됐을 때 이익잉여금이 되고 이거를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게요. 순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죠?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남아있는 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늘어난다고요? 자본도 늘어난 꼴이겠죠. 그러면 거래 판료소에서 자본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늘어날 때 대변에서 늘어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가 되시면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의 감소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한 번 더. 지문에 현금 배당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0주를 되셨어요? 얼마짜리 줄 거예요? 5,000원짜리 줄 거죠. 시가는 의미가 없어요. 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주식에 대한 자본금은 무슨 명가액으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액면가액으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2번. 그래서 100주 곱하기 5,000원 하셔서 50만원이 답이 됩니다. 다음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그래서 그렇게 이익여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금 배당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주식 배당을 줄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 이제 상법상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이제 임의적립금이라 그래서 회사가 사업 크기를 키우기 위한 사업확장 적립금을 모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되셨어요? 근데 자기 주식 취득은 관계가 전혀 없죠. 이거는 내가 발행했던 자사주를 다시 사겠다는 얘긴데 이익여금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3일은 엑셀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 보통적 우선주를 모두 발행했대요. 그러고 현재 X 3년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났네요. 근데 회사는 설립한 이후에 어떠한 배당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선주가 들고 있는 배당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이 얼마냐는 건데 비누적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는 못 준 배당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올해 것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30만원 배당 성원이 되게 되는데 그럼 기본적인 배당은 어떻게 돼요? 우선주주가 들고 있는 액면 금액에 곱하기 배당률을 곱하시면 나오시는 게 배당금이죠.
그죠? 그럼 25,000원이 일단 될 텐데, 그럼 보통주한테도 100만원에 대해서 이제 보통주 거 배당을 주고 나면은 30만원 가지고 주고 줘도 돈이 남을 것 같거든요. 되셨어요? 보통 이제 배당률이 보통주 배당률이 안 나오면은 우선주 배당률이랑 같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줘도 돈이 남아요. 근데 비참감적이에요. 되셨죠? 남은 배당에 대해서 2차 배당을 참고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안에 가는 거는 그냥 4번. 이거 자체죠. 괜찮으시죠? 우리 교재에는 이제 앞에 누적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참가적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따로 이제 수업해드리는 학생들은 제가 영상에 참가적도 넣어놨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이익여금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그죠? 다만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1번 맞고요. 2번. 현금 배당은 자산과 자본의 감소를 유발한다. 현금 배당 생각을 해보면 배당 결의가 나게 되면은 차변의 이익잉여금,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배당 지급을 하게 되면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대변의 현금.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 발생이 되고 나면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니까 부채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차변의 이익여금은 자본의 감소, 대변의 현금은 자산의 감소. 답안이 2번 맞고요. 다음 3번. 주식 할인 발행차금 상각으로 이익여금을 처분하면 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회계처리 생각을 해보면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차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변의 이익여금, 자본의 감소,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차금, 자본의 증가. 대변 자리 왔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자본에 대한 변화가 없죠. 되셨어요? 그래서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는데 자본금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자본금 계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답안에 가는 거 3번.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나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다. 자, 그럼 주식 배당 얘기해 보면 배당이 결의가 되면은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이 지급되면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인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차변 대변이니까. 그럼 회계 처리 보면은 차변의 이익여금,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 그러니까 총 자본은 변화가 없는데 자본금만 보면 자본금의 증가겠죠. 대변에 있으니까. 답안이 4번 맞는 얘기. 답안이 3번이에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이건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감자를 하면 보통 감자 차손이 분개가 어떻게 뜨냐면은 이런 식의 분개가 뜨거든요. 이런 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숫자 쓰면은 80원, 100원, 20원 이런 식의 회계 처리. 다음에 뭐 자기 주식 얘기 회계 처리해 보면 요런 회계 처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회계 처리해 보면 주할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요. 요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발생이 무슨 변에서 발생해요? 차변. 그죠? 그럼 차변은 자본으로 봤을 때는 자본의 감소 계정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차감 계정이시고요.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회계 처리 생각해보면 발생이 방금 위에서도 썼죠? 요렇게 먼저 처음에 발생되죠. 초창기 회계 처리. 되셨어요? 지금 제가 적은 건 다 초창기 회계 처리예요. 처음 발생할 당시.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발생할 당시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차감적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적 이제 효과를 가지는 계정입니다. 그래 답안에 가는 게 2번이에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요거 방금 위에서도 봤던 거. 주식 배당을 하면요.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하지만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답안에 가는 거 1번.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8번. 3일은 2000X1년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분개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식 150주를 6,000원에 취득했죠, 주당. 그러면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10월 1일 자기 주식 15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90만원. 대변에는 뭐 만만한 거 현금이라고 현금 90만원 쳤고요. 11월 2일 거 생각해보면은 50주를 7,000원에 팔았대요. 그죠? 그러고 나머지 50주는 12월 5일에 팔았대요. 자, 그럼 회계처리 생각을 해보면 11월 2일 같은 경우는 차변에 현금 50주 곱하기 7,000원에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35만원. 대변에 그럼 자기 주식이 오게 될 텐데 90만원 중에 곱하기 50주를 팔았죠. 전체 몇 주인데요? 150주 중에.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대변에 이제 50주 곱하기 지금 6,000원 하셔도 괜찮고요. 되셨죠? 그래서 50주 곱하기 6,000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지금 안분을 하든 결국 같을 거거든요. 그래 30만원. 그럼 대변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들어오겠죠. 5만원. 다음 그러고 12월 5일에 주당 5,500원에 매각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차변에 들어오는 거는 현금 50주 곱하기 5,500. 자, 그러면 27만 5천원. 대변의 자기 주식은 동일한 개수니까 30만원. 그럼 차변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바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자본잉여금 계정이 있으니까 동일한 자본잉여금, 그것도 아시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거 말고요. 감자차 이런 거 말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란 계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까야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25,000원을 까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12월 31일에는 6,500원에 매각을 했대요. 자, 12월 31일. 자,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위로 당길게요. 자, 현금으로 50주 곱하기 6,500원 32만 5천원. 대변에 들어오는 거 자기 주식 30만원. 자, 그러면은 현재 처분 손실 잡혀있는 거 없죠? 그럼 뭐 상기할 게 없겠죠. 그냥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25,000원. 그죠? 그럼 회계 처리 다 했네요. 답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10월 1일 거래로 자본이 10만원이 증가한대요. 자, 10월 1일 거래로 오른 거 찾으래요. 차변에 지금 자기 주식이 90만원이 10만원이 증가가 아니라 90만원이 감소죠. 그죠? 1번 틀렸고. 2번 11월 2일 거래로 자본잉여금이 10만원 증가한대요. 11월 2일 거래로 자본잉여금은 5만원이 증가했죠. 틀렸고. 12월 5일 거래로 자본은 7만 5천원이 감소한다는데 대변에 자기 주식이 오면 자본의 증가죠. 그래 30만원이 증가했는데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오면은 자본의 감소죠. 그죠? 그래서 2만 5천원이 감소하면은 27만 5천원이 늘어난 거죠. 정확하게는. 4번 12월 31일 거래로 자본이 32만 5천원. 그렇죠. 32만 5천원 늘었죠. 지금. 그러니까 답안에 가는 거 4번. 자,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9번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주식 취득 시 이익여금 총액은 변동. 당연한 얘기죠. 이건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계정이고 이익여금은 말 그대로 순이익에 따른 잉여금인데 전혀 관계가 없고요. 2번 자기 주식 처분 거래로 기록하는 시점에서 이익여금 총액은 증가만. 당연한 얘기죠. 처분에서 처분이익이 발생을 하면 자본잉여금일 거고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 조정일 거니까 처분 시점에는 이익여금은 당연히 영향이 없죠.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늘어야 돼요. 아셨죠?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익여금이 늘어나고 그 이익여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하시면 감소하고. 다음 뭐 여담으로 이제
다른 얘기도 있으실 수 있는데 딱히 뭐 그렇게까지 보실 만한 여담은 없을 것 같아서. 자, 3번. 자기 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하고 최초의 발행가액 B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하고 차이가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이 되겠죠. 그래, 답안이 가는 거 3번 틀리셨죠. 그래서 우리 흔히 소각을 하게 되면은 차변에 자본금이 오게 되는데 이게 액면금액이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오게 되면은 이게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이 100원이고 취득가액이 80원이었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게 감자차익이 될 거고, 이렇게 이거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하면서 하는 분계예요. 그죠? 자본금이 예를 들어 70원이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100원이다. 그럼 차변에 감자차손이 30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에 자기 주식은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자본으로 기록하시죠. 자본 조정이거든요. 다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0번. 뭐 이런 거 바로 푸셔야 돼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 자본 조정, 자본잉여금. 되셨죠? 자, 밑에 11번. 12월 결산법인인 3일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구성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주 3일에 X1 연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여금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전기월 미처분 이익여금이 100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 중간배당으로 10만원을 줬대요. 그럼 남은 게 얼마? 90만원이죠. 자,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더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요? 190만원. 그죠? 좋네요, 그냥 문제를. 그죠? 자, 그러고 연차 배당은 언제 지급했대요? 이때 지급했대요. 그죠? 그러면은 올해 지금 뭐 주주총회했습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X1년 말에 넘는 거죠. 현재는 X1년 말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답항이 3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12번. 이런 거 꽁이죠 지금. 자본 변동표에 자산이 왜 나와요? 그죠? 주식 배당 나올 거고, 다음에 무상증자 나올 거고, 당기순 손실도 결국에 제가 아까 당기순이익도 이익여금으로 대체된다 그랬죠. 당기순 손실은 결손금으로 대체가 돼요. 미처리 결손금으로. 그래서 그것도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씁시다, 어떻게 이제 보전을 합시다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3번.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 13번. 경영자는 누적된 결손금과 관련해서 무상감자죠. 감자라는 말은 정확한 명칭은 자본금의 감소예요. 자본의 감소가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감자를 할 거니까 자본금을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얘하고 퉁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결손금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을 2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도 4천만 원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4천에 1000에 그럼 5천이죠. 결손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천을 빼면은 전체적인 자본은 얼마? 3천. 그죠? 무상감자를 해도 2천에 1000 남으니까 얼마? 3천. 그죠? 그래서 무상감자를 하시면은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이 달려서 무상감자, 무상증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총 자본. 자본금은 줄지언정. 되셨어요? 총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는 당연히 영향이 없고 무상감자라면은 자본 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영향이 없고요. 무상감자는 자본의 변동이 없는데 유상감자는 자본의 변동이 있어요. 아셨죠? 유상감자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유상감자거든요. 돈을 주면서 자본금을 줄인 거. 되셨어요? 그러면 차변의 자본의 감소인데 대변은 자산의 감소죠. 그죠? 그럼 자본으로만 봤을 땐 100이 줄거든요. 그래서 무상감자는 자본의 변동이 없는데 유상감자는 실제 자본이 줄어요. 그래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감자 후의 자본 총계는 3천만 원으로, 그죠? 3천만 원으로 하나, 둘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3천인 거죠 지금. 3천만 원으로 감자 전과 자본 총계는 동일하다 그랬죠.
무상감자 후 주식 발행주 아니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예요. 자본금의 감소. 아셨죠?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14번.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나머지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기말잔액만 그럴 거면 굳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죠. 기말자본은 재무상태표에도 나와 있는데 되셨어요? 기초자본이 얼마가 되고 자본의 구성요소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게 얼마가 늘었고 그래서 기말잔액이 얼마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잔액은 제공하지 않는다. B. 답항이 3번. 되셨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15번. 다음 중 자기 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주식은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원가로 기록을 하고 다음에 자본에서 차감을 하도록 자본 조정으로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취득하시면 자기 주식은 차변에 오죠. 다음 그러고 이걸 처분하시면서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당기 손익 B 틀렸죠? 자본에 반영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면 자본 조정으로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면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시겠죠. 답안이 2번. 나머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6번. 다음 중 각 거래 결과로 자본 변동 방향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45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대요. 그죠? 뭐 이거는 그냥 15주 고려하지 말고 이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분개하시면 되거든요.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 자기 주식 450. 15줄 고려하나 고려 안 하나 똑같아요. 방향은. 아셨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자본의 증가겠죠. 그죠? 다음 2번 지분율이 25%인 P투자회사로부터 당기순이익이 22만원이 발생했음을 통보받고 동시에 현금 배당 55,000원 받다. 이거는 지금 못해요. 이건 지금 못해요. 이거 뒤에 넘어가시면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길 가야 돼요. 되셨죠? 개인적으로 지금 다방이 자본 얘기라서 지금 이걸 갖다 때려 넣어놓은 건데 책 저자분 뭐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뒤에다가 조금 문제를 좀 배치시켜주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는. 아니면 문제 그냥 이번 지문을 좀 바꿔주시든가. 됐죠? 기출문제 갖다 넣어놔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앞에 나오지도 않은 파트를 갖다 넣어놓으시면은 요 위에서도 15번에서도 이제 유통보통 주식수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파트가. 근데 없는 파트에 아직 안 배운 파트를 넣어놓으면은 공부하는 사람 상당히 헷갈리죠. 그래서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이번은. 아셨죠? 다음 그리고 아래 3번 주주총회 결과 기존의 주주들에게 12%의 주식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고 즉시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였다. 주식 배당 직전에 자본금은 1,000만원이며 이익잉여금도 충분하다. 자 그럼 요거 회계 처리를 해보면 결국 지금 이거 골라내라는 얘기거든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있죠? 다음에 대변에 바로 자본금이겠죠. 바로 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차변의 이익잉여금이면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이면 자본의 증가죠. 그럼 얘는 자본의 영향이 없다. 총 자본은 불변. 괜찮으시죠? 그래 답안이 가는 게 3번. 다음 4번 액면가액이 주당 1,000원인 주식 300주를 주당 8,000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요거 이제 답안 4번으로 많이 체크하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띡 보고 차변에 현금 300주 곱하기 8,000원 하시면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240만원. 대변에는 자본금 만원. 300주부터 갈까요? 300주 곱하기 만원 하시면 300만원. 그럼 차변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60만원. 요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게 자본이 60만원 감소하고 대변에 자본이 300만원 증가했죠. 그럼 결국 어떤 상태예요? 자본이 240만원 증가했겠죠. 그죠? 그래서 증가예요. 증가. 얘는 불변인 거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갈게요. 자, 17번. 3일은 2000X 1년도에 주요 재무정보의 일부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신설법인이죠. 그러면 이 잉여금 자체가 당기순이익일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올해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주주총회 할 때까지 이걸 남겨놔야 돼서 결산이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자체인 거예요, 지금. 되셨죠? 만약에 우리가 신설법인이 아니었으면은 당기순이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순이익이나 그 전정기순이익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신설법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주어준 거죠. 그래, 답항에 4번 맞는 얘기. 다음, 그러고 주당이익 얘기 있으시죠? 주당이익이라는 거는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시는 거를 주당이익이라 그래요. 한 주당 이익. 되셨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수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발행 주식수는 현재 자본금이 얼마냐면은 100만 원에 액면 금액이 1000원이죠.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100만 원 나누기 한 주당 액면 금액 1000원 하시게 되면은 발행 주식수는 1000주겠죠. 답항이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뒤에 어차피 주당이익 파트가 따로 있는데 당기순이익 100만 원에 다음에 나누기 발행 주식수 되셨죠? 1000주를 나눠주시면 나오시는 게 주당이익은 1000원이겠죠. 그래서 맞고요. 법정자본금은 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이라 그랬죠? 요거 그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 맞습니다.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18번. 자본변동표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래요. 기억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2월 4일에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을 10만 주를 7,5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차변에 뭐 현금 10만 주에 곱하기 7,500. 금액이 크겠네요. 자, 그러면은 7억 5천이거든요. 이렇게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은 5,000원이니까 10만 주에 주라고 쓸까요?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주 곱하기 5,000원 하시면 5억. 그럼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2억 5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위가 1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공을 6개를 날려야 되겠죠. 괜찮으시죠? 5억 나누기 100만 원 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자본금은 지금 요만큼이 늘어난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요만큼이 늘었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요 자리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250 되셨죠? 그리고 자본금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500. 그러면 자본금은 500 아니겠죠? 틀린 것 같아요, 그죠? 1000일 거예요, 그죠? 다음, 그러고 가자리에 들어가시는 거는 750 있었는데 250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1000이겠죠. 됐죠? 자, 그래 답안이 가는 건 3번 아니면 4번. 다음 10월 10일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자기 주식 5,000주를 만원에 취득했대요. 그죠? 그럼 분개하게 되면은 요쪽에 할게요. 차변에 자기 주식 5,000주 곱하기 만원 하시면 5천만원이겠죠. 그러고 대변에 가시는 거 뭐 만만한 거 현금 5천만원. 그러면 얘도 공 6개를 날리면 되셨어요? 50이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0일 거예요. 그럼 밑에 나오는 결과는 얼마? 가로 150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150인 거죠, 결국.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 계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마이너스 150이어야 되는데 없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책 저자가 지어볼게요. 제가 지금 답지를 안 보고 풀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땡겨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아니라 가고 되셨죠? 다음에 여기가 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가 다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제가 보면서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 xx인데 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풀면서 여기가 1000이겠죠 그러면 500에 500이 돼서 그리고 여기도 1000이겠죠 그래서 1000에 1000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50이니까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50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150 그죠? 답방이 3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뒤로 가볼게요. 자 19번 그냥 분개하시면 돼요.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유상증자 시 행할 분개로 옳은 것 5월 1일에 현금을 납입받고 2000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했대요. 되셨죠?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겠죠. 지금 뭐 공모를 받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현금 가시면 돼요. 2000주에 곱하기 발행가액은 지금 주당 7,000원이죠. 그래 받은 돈은 주당 7,000원. 그러면은 차변에 원래 받아야 되는 게 2000주 곱하기 7,000을 해서 1,400만 원일 텐데 이거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들었대요. 20만 원. 그럼 그거 빼고 받았을 거거든요. 돈으로. 그래 차변에 마이너스 20만 원. 그럼 받은 건 1,380만 원. 이렇게. 조금 아쉬워요. 현금으로 납입받고 다음에 지출도 현금으로 했다라고 좀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 지문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 대변에 자본금 2000주에 대해서 액면 금액은 지금 얼마냐면은 5,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액면 금액은 주당 5,000원. 그럼 대변에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380만 원. 그래서 답안이 가는 거 2번.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0번 보너스 문제. 유상증자를 하시면은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오케이. 합계 오케이.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시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기타 포괄이죠. 왼쪽으로 와야죠. 그죠? 틀렸죠? 여기 2번 틀렸고 3번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죠. 오케이. 4번 배당금 지급을 하시면은 그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죠. 오케이. 답안이 2번입니다. 자, 자본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